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 안에 뭐 자연수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수는 명확하지?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숫자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를 나열한다 해서 원소 나열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첫 번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조건 제시법이 있지. 자, 위에는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인데 점점점점 하니까 무한히 계속 나온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A라는 집합이 X바 X는 자연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 X가 원소들로 이루어질 건데 X가 뭐라고 있어? 자연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X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은 뭐가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조건. 바 옆에는, 바 오른쪽엔. 왼쪽은 뭐야? 그 설명한 원소들을 대상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X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을 제시했다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불러줘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지금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 하나,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하나,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말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겼어요. A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제 원소들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자유롭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럼 왜 벤 다이어그램이 있냐면 옛날에 고대 수학자 중에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결국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벤이라는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어떤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걔네들을 이루고 있는 건 원소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뭐가 있냐면 포함 관계가 존재해요. 포함 관계. 뭐를 포함하는 거야? 지금 보면 이 원소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집합 A가 우리가 대문자로 쓸 때는 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써요. 그 다음에 A, 소문자를 쓸 때는 얘는 원소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을 때는 대문자는 집합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는 뭐가 되는 거야?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하는데 이제 집합과 원소기 때문에 이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 할 때 이렇게 세 개, 삼지창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가 원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포함하고 있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는 B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지. 여기 A 집합을 봤을 때 자, A 집합은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나요? 2?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2분의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그냥 완전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얘네들을 결국은 뭘 판단할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세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자연수의 모임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무한한 개수를 갖고 있다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런 거. B라는 집합이 조건제 시법을 한번 써볼게요. X바 X는 8의 양이 약수, 8의 약수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X는 8의 약수, 얘가 조건이고요. 그 X가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될 수 있는 원소가 뭐 있어? 1, 2, 4, 8.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개수가 유한하죠? 얘는 개수가 무한하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n 하고 이렇게 괄호.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원소의 개수. 자, C를 한번 해보자. 조건제 시법 뭐가 있을까? X바. X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2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X는 2보다 작은 짝수가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죠? 2보다 작은 짝수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C에는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N, C 이렇게 되면 C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0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금 원소의 개수를 총 3가지 세는 방법을 배웠어. 무한한 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 유한한 거 4개. 얘도 유한하지? 셀 수 없는 거 0개도 유한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C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0도 짝수 아니에요? 실은 맞습니다. 정수 범위로 넘어가면 짝수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원래 포인트를 집을 때는 양의 짝수라고 원래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범위가 이제 확장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도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예시를 좀 명확한 걸로 잡을걸. 뒤로 문제 풀면서 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요? 아니요. 개념 설명 다 하고 문제로 넘어갑시다. 괜찮겠죠? 아닌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래, 처음 배우니까 가자.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유형 1번 보세요. 자, 집합인 것 그랬으니까 집합 동그라미 딱 치시고. 집합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1번, 훌륭한? 명확합니까? 아니요. 안 하죠. 모호하죠. 2번, 10에 가까운? 몰라요. 모호합니다. 그죠? 3번, 작은 수? 모호하죠? 4번, 사계절. 정확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명확하죠? 그 다음 5번, 교복이 잘 어울리는? 얘도 모호합니다. 그죠? 그 다음 유형 2번. 자, A에 있는,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되니? 53번 문제입니다. 원소가 어떻게 있어? 1, 3, 5, 15가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떤 원소들이야? 생각을 했을 때? 15예요. 그치, 15의 약수. 그러니까 조건제 시법을 했을 때 몇 번이 될까요? 3번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쵸? 쉽죠? 유형 3번.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야 돼. 그치? 1번. 유한합니까? 안 하지.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점점점 있어서. 그치? 얘는 그래서 개수가 무한계죠. 다음 2번.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하겠죠. n에다가 자연수인데 n에다가 자연수를 다 대입하면 자연수 자체가 무한하잖아. 그럼 얘 개수가 무한하겠죠. 3번. 가장 작은 자연수 1. 맞습니까? 그래서 유한계입니다. 그 다음 x제곱은 1보다 작은 유리수. 무한하죠? 그치? x 자체는 무한합니다. 얘를 만족하는 유리수는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지. 실은 2차 부등식 풀었잖아. 배웠죠? 당연히 한 번밖에 안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2번 a 플러스 b. 봐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중괄호 옆에 이게 집합기호인데 집합기호 옆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해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가 원소다라는 거예요. 이해네?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 있어? A에 대한 B에 대한 조건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잖아. A가 0과 1 사이에 있고 B가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럼 A 플러스 B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와 0과 1 사이에 있는 걸 더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조건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수의 범위가 안 써 있지? 그럼 어디라고 생각해야 돼? 수의 범위가 안 써 있으면 실수라고 생각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써 있지 않으면 걔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써주는 게 맞아. A, B가 실수일 때라는 얘기가 있어야 정확한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안 써 있으면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 쓸 때 우리가 항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처럼 A 더하기 B 또는 B분의 A, A 곱하기 B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문제 풀 때. 그 다음 유형 4번. 자, A라는 지금 이거는 한번 해보자. 어렵진 않은데. 안 빠르죠? 괜찮지? 아직 쉬우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A라는 지금 조건 제시법을 봤을 때 X 바 X는 2n-1이야. 근데 n이 뭐야?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바로 써볼게요. n이 될 수 있는 거.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걔네들은 이제 하나씩 넣으면 돼. n이 1일 때 x가 몇이야? 1, 2일 때는 3, 3일 때는 4일 때, 5일 때, 걔가 A의 원소인 거야. A의 원소. 됐어요? 그렇게 나타냈을 때 그러면 A는 개수가 몇 개 나올까? 당연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5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B는 지금 뭐야?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그치? 지금 보면 양의 배수라고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의 배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자, 양의 배수니까 몇 개가 나올까요? 그치. 100을 1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오지? 다음. 자, x 바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x제곱 자체는 뭐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지. 근데 거기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럼 걔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2보다 지금 뭐래?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C의 개수는 몇 개? 존재하지 않으니까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4번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보자. 자, 5번. 5번 보자. 자, 5번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와 있네. X 바, 아니지? A, B, 바, A에 대한 조건은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돼 있고요. B도 A에 포함되는 원소래. 근데 A가 뭐야?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들이?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원소 뭐 있어? 마이너스 1, 0, 2 다 되죠? B가 될 수 있는 것 마이너스 1, 0, 2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 싹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몇이야? 1.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0 곱하면 0. 마이너스 1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됐어? 그 다음에 0이랑 마이너스 1, 0. 0, 0, 0이 다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나왔고 2, 0 나왔고 2하고 2 곱하면 몇이야? 4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뭐라 했냐면 모든 원소들 얘네들이 모든 원소들인데 걔네들 뭐 해라? 더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A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B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 곱하고 싹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총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지?
당연히 겹치는 거는 우리가 안 쓰죠. 겹치는 거는 빼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4개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응. 성원이랑 이해돼? 우리는 한번 했잖아. 복습이니까. 혹시 안 푼 거 있거나 또 뭐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질문이요? 자, 그 다음 유형 6번. 자, 유형 6번 잘 보셔야 돼요. 자, A라는 집합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예요. 아이고 씨. 자, 여기에서 원소를 한번 써볼 건데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잘 봐야 돼. A라는 집합의 원소 A 있죠? A 원소야. 그 다음에 얘 자체가 다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합기호처럼 쓰여져 있지만 집합기호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 근데 그 문자를 우리 쪼갤 수 있어 없어? 우리 마음대로 쪼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를 그냥 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B, C.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얘 하나, 얘 둘 있는 거야. 얘네들을 쪼갤 수가 없어. 알겠니? 자, 그리고 문제 보세요. 자, 1번. 자, 봐봐. 지금 봐봐. 이 A라는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되는 거예요. 집합기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집합이야.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뒤에서 배워야 되는 거를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지. 근데 우리 이거 삼재창은 언제 쓴다고 했냐 아까?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쓴다고 했잖아. 근데 이 집합이라며. 그럼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맞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B. B라는 게 원소, 지금 원소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B라는 원소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얘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쪼갠 거야 얘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2번은. 되니? 그 다음 3번. BC. BC 그 다음 집합기호처럼 생긴 거가 A에 포함된다라고 그랬네. 맞아. 맞지? 얘가 그럼 원소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 원소잖아.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원소야. A의 원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자, A, B가 지금 봐봐.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울 건데. 자, 지금 A, B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된, 근데 선생님 갑자기 삼지창 쓰다가 얘는 왜 이지창입니까? 그런데 이지창은 뭐하고 뭐 사이에 쓰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 원래 사용해요. 이제 배울 거예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데 그러면 얘가 집합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거 집합기호를 제외하고 A하고 B가 원소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집합기호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A하고 B가 원소로 있었어야 돼. 근데 있어 없어? A는 하나는 있지. 근데 B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라고. 그럼 얘를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맞아요. A라는 원소가 지금 집합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라고. 그럼 A라는 원소 있어? 있지. 그럼 이렇게 썼으면 맞아. 알겠니? 다음 5번. A, B, C가 지금 이지창이다? 말도 안 되죠? 그지? 4번도 말도 안 되는데 5번 당연히 말 안 되지.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아까 이어서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부분집합.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그 집합 안에 생성되는 그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는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포함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원소면 걔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선 1이라는 원소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집합기호 안에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부분 집합, 아까 우리 했던 어디니?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제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거야. 원소가 있다면, 집합기호 안에 있는 원소가 있으면 그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짜리 존재하겠죠? 1 말고 또 뭐 있어? 2 존재하겠지? 그 다음 3도 존재하겠죠? 하나짜리. 맞아. 그 다음에 2개짜리도 존재하죠? 1, 2. 그 다음에 2, 3 존재하죠? 그 다음에 1, 3 존재하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 뭐 있어? 원소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이 A를 뭐라고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이처럼 생겼죠? 얘는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줘요. 저렇게 n 가로 돼 있으면 네. 집합의 개수를 묻는 그렇죠.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없어? 그러면 A는 공집합이야.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부분 집합의 성질 한번 배워보자. 부분 집합의 성질. 자,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여기서도 했던 것처럼 1, 2, 3이 자기 자신이었죠? 근데 부분 집합에서 1, 2, 3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뭐로 갖는다?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A가 B에 포함돼. 그리고 B가 C에 포함돼. B가 C에 포함돼. 그러면 A는 C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거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책을 딱 보면 딱 그게 써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포함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될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A를 B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그럼 A가 지금 B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B가 C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B를 C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때. 자, 그러면 얘가 B잖아. 얘랑 같은 B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뭐가 있으면 돼? 이렇게 바깥에. 여기에 바깥에 C가 있으면 되겠지.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니까 A가 C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3단 논법이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집합에서 서로 같다 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같다. A가 B에 포함돼. 그리고 B가 A에 포함돼. 이거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걸 한번 해볼게. A가 B에 포함되니까 A가 B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B가 A에 포함되니까 B가 A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얘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떤 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A가 지금 B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B가 A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A가 B다라는 것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 자체는 이렇고 문제 푸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냥 원소들을 찾아주면 끝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인 부분집합인 거야. 진짜 부분집합. 그러면 얘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부분집합에서 뭘 빼주면 될까? 자기 자신을 빼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1, 1, 2, 셋, 그 다음에 1, 2, 2, 3, 1, 3, 1, 2, 3까지 총 8개인데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1, 2, 3, 1, 2, 2, 3, 1, 3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네들이 진짜 부분집합인 거야. 이해됐죠? 얘가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진부분집합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 원소의 개수하고 접목돼서 많이 나와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원소 3개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 찾았더니 원래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얘 빼면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접목되는 게 원소의 개수하고 진부분집합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15개다. 아니,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5개다. 그럼 원소는 몇 개였다? 우리 아직 안 배웠구나, 그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개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 뺀 게 7개인 거니까 얘를 더해주면 8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울 거예요. 알겠지? 이거와 같이 접목되는 거니까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자기 자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뺀 거야. 원소의 개수에서는.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보여요. 부분집합의 개수. 맞아. 우리 이거 살리고 갈게요. 여기다 동일하게 갑시다. 여기 지워 되겠지? 네. 네. 인터페 네. 촬영해요? 촬영 없습니다. 그럼 못 다니는데요? 왜 집 어딘데? 목동이요. 목동? 9시까지 못 나와요. 목동이 어디지 근데? 저기 학교 있는 데 아니야? 네. 그지? 거기 있고 하는데. 그지? 목동? 얼마나 걸려? 차 타면? 차로는 빠른 15분 안에 오는데. 15분? 네. 멀다. 꽤 목동이. 근데 걸어오려면 걸어와? 아니요, 차 타고 오죠. 셔틀. 근데 또 걸어오기는 엄청 멀고. 그치. 자전거 타고 오기는 산이고. 아, 오르막이잖아요, 그냥. 그치. 버스는? 버스가 여기로 한밭도서 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 오려면 그걸 타야 되나? 그렇겠죠. 그렇구나. 차가 없어요. 버스 없습니다. 아무튼 버스가 없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때는 그냥 3개짜리 원소를 구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2개짜리 한번 찾아볼게요. 뭐 B라는 집합이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일 때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쭉 한번 찾아볼게요. 공집합부터. 공집합 1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라네. 1개짜리 2개. 그 다음에 2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왔어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원소가 몇 개일 때?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너무 예리한 질문 해갖고 내가 당황했잖아.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우리가 몇 개 나왔냐면 4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8개 나왔죠. 그치?
자, 한 개일째 찾으면 당연히 공집합이랑 하나 끝 하니까 두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4는 2의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나와.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2의 제곱.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세제곱개.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그럼 몇 개가 나올 거야? 부분집합은 전체 16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심화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봐봐. 원소가 1과 2와 3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있고 없고 두 가지죠. 얘가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총 그래서 2의 세제곱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 수화 7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그 중에서 우리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우리 방법, 금액 찾았던 거 기억나니? 네. 그치? 거기에서도 방법에서도 100원짜리가 한 개니까 0개 안 낸 거랑 한 개 낸 거, 50원짜리 두 개니까 안 낸 거, 한 개 낸 거, 두 개 낸 거 해갖고 총 2 곱하기 3 곱하기 10원짜리 기억 안 나? 그래갖고 걔네까지 곱해갖고 방법 찾았고 금액 찾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안 낸 거, 하나 낸 거. 그러니까 1이 있는 거, 없는 거, 2가 있는 거, 없는 거, 3이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2가 없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2를 먼저 제외해. 그리고 나서 부문집합을 다 만들어요. 그럼 2가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를 안 넣어주면 그만이야.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인 거야? 원소가 지금 2를 제외하는 거니까 1과 3이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돼? 근데 이제는 3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방법은 3을 빼. 그리고 나서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4개에다가 3을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넣어줬다라는 것은 개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3을 제외하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실제로 찾아봐도 마찬가지야. 자, 3이 있는 거 찾아볼게. 얘 있죠?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잖아. 맞아. 4개 나오죠? 그치? 2가 없는 거 찾아볼까요? 얘 없지, 얘도 없지, 얘도 없지, 얘도 없잖아. 공집합 총 4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 집합 문제로 넘어가 보자. 7번부터 해보자. 이해를 잘하니까 후다다다닥 나가네. 자, 7번 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y. 자,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0. 이렇게. 그 다음 z는 x가 자, Z 써보자. 자, Z 봐봐, Z. Z의 조건제시법을 봤더니 X라는, 써야 되겠다. 절대값 X 바, X가 X에 포함된다. 이 뜻이지. 자, 그 말은 X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X인 거예요. 맞니? 그럼 X라는 집합 어디 있어? 얘잖아.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어.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몇이야? 1이죠? 그 다음 0 절대값은 0이지? 1 절대값은 1이죠. 같아졌지? 같아지는 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뭐 찾으래? 셋의 포함 관계를 찾으래. 누가 제일 많아? 다 포함하고 있어? 얘도 포함하고 있고 얘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X가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Z가 그 다음에 포함되고 있지?
그 다음에 1, 0 다 있어야 돼 여기에도. 그치? 얘 0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강민이 그러면 이해돼? 수인이 이해돼? 다음 유형 8번. 자, 지금 이렇게 써있죠. A가 B에 뭐 해야 돼? 포함돼야 되지?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B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A가 지금 B에 포함되는 거죠. 그치?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자, X가 A 봤을 때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잖아. A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0보다 크고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단가요? 그치? 그 다음 이제 B를 보세요. B는 X가 A보다 크고 2A 플러스 9보다 작지? 자,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A가 여기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9인가? 2A 플러스 9? 2A 플러스 9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왜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을 이렇게 그렸냐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안에 있는 게 A라는 집합이고요. 바깥에 있는 노란색이 뭐예요? B라는 집합인 거잖아. 그러면 A가 지금 B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왜냐면 얘를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된다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봤을 때 A하고 0하고 봐봐. A하고 0하고 누가 크니? 0이 큽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이.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됩니다. 왜?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얘도 0 포함 안 하고 있고 얘도 0 포함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하얀색이 노란색이 포함될까 안 될까? 되겠죠. 전혀 지장 없어요. 같아도. 맞아요? 이제 이쪽 보세요. 3하고 2A 플러스 9하고 누가 크니? 2A 플러스 9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더 큰 거야. 얘가. 근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하세요. A가 지금 B에 포함돼야 돼요. A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포함되는 거지. 그래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3 포함하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9하고 3하고 같아봐. 얘가 그럼 3이면은 얘는 3은 색칠되어 있지 않는 거지, 노란색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하얀색은 3이 있는데 노란색은 3이 없는 거지. 그러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왜?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튀어나왔잖아. 맞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A의 범위가 나오죠. 그죠? 한번 구해보세요. A 범위. 자, 유형 9번 보세요. 유형 8번 나왔나요? 네. 정수 A의 개수 3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유형 9번. 자, 유형 9번을 봤는데 유형 9번에서 조건제시법을 한번 써보자면 x바 x가 3n-2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n을 봤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뭐 있어? 2, 3, 5가 있겠죠. 그치? 그럼 n에다가 2 대입하면 x는 몇인가요? 4. 3 대입하면 7. 5 대입하면 13 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걔 뭘 찾아라? 부분 집합을 모두 찾아라. 찾아보세요. 우선 몇 개 나와야 될까? 8개. 2의 세제곱이니까. 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부분 집합.
네. 윈터 목적은 네. 선행이에요? 아니면 내신 대비예요? 둘 다입니다. 근데 둘 다 있어요. 기출 문제도 풀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기출, 그러니까 3년치 대전 지역에서 있는 좋은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풀고, 그거는 이제 오전에 풀어요. 그거는 아마 지호성 쌤이 대표해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행도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깔려요. 근데 다른 과목은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수업이 있습니다. 선행이요? 네, 선행이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아니에요? 그런데 국어는 확실한 건 문제 풀 거예요. 국어, 영어, 모의고사만 푼다고. 네, 맞아요. 모의고사만. 수학만. 수학은 수업이 있습니다. 수학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 윈터는 수학이 다 포커싱 돼 있어요. 오전에 수학 그 기출 풀고요. 그건 이제 내신이지. 그 다음에 오후에 선행 수업이 깔려요. 근데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짜야지. 자기 그 커리는 상담을 받아야 돼요.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수화를 할 거예요. 수화 심화. 나눠져 있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신 예측으로 하나? 이렇게 상담에서 반이 이렇게 갈려서. 맞아요. 달라집니다. 다 우리 지금 5명 있는데 5명 다 똑같은 거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듣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아마 선행이긴 하지만 아마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수화를 담당하는데 수화를 할 때 당연히 어떤 친구들이 듣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문제풀이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풀이 위주로.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들어도 되는데 아마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근데 수화에서 아마 문제풀이로 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집 말고 네. 다른 자체 교재 같은 걸로 하겠네요? 아니요. 그냥 시험지?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할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는 학생의 레벨을 봐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수화 심화를 하게 되면 수상 심화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어차피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 할 거고 수화 심화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커리는 이제 수원을 들어야 되겠지. 근데 듣는 게 좋습니다. 수원 그래도 듣는 게 좋아요. 심화가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은 수원 수도 듣는 게 좋아요. 계속 수상 심화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신 대비할 때 또 할 거거든요. 당연히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에 또 뒤에 있는 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심화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 10번을 보면 유형 10번은 지금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얘예요. A하고 B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아까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A가 B에 포함돼야 되고 B가 A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런 거지. 2A, A 플러스 5. 무슨 숫자인지 모르죠? 하지만 3은 정확하게 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하고 4는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왜? 3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3이 4가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과 누가? A제곱 마이너스 2A하고 같아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 3이 얘네들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지.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A값을 두 개가 나올 텐데 대입해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오는 놈이 그게 A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응, 풀어보세요. A값 구하고 대입해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오는 놈이 누군지. 쌤보다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럼 고쟁이? 고쟁이보다 쉽습니다. 쌤은 너무 쉽죠. 우리한텐, 그지? 시단계 못 푸는데 C단계는 심하니까. 얘는 논도예요? 아니지. 근데 실은 그러니까 쌤만 잘 풀어도 실은 2등급은 나와요. 쌤만 잘 풀어도 C까지 다 해야지 대신. 쉽진 않죠, 당연히. 쌤이 C가 쉽겠어? 쉬우면은 C라고 놓지 않았겠죠. 쌤도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스터디셀러잖아. 그지? 자, 유형 11번. 자, 이제 이런 게 나오지. A의 부분집합이 64래. 그럼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이죠.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였다? 6개였다. NA 몇 개야? 6개. 끝났죠. 그지? 하나 끝났잖아. 그 다음 B. 자, B는 B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127개래. 하나 빠진 거. 그렇지.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다? 128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소는 몇 개였어? 7개. 2의 7제곱이 128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유형 11번은 끝났죠. 다음 유형 12번. 자, A는 X바 X는 18의 양의학수래. 그럼 A의 원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18의 양의학수 뭐 있나요? 1, 2, 3, 6, 9 아이고 18 이렇게. 그래서 먼저 원소를 다 찾아서 나열을 했습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A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서 X와 A는 같지 않다고 했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써지냐. X하고 A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1과 2를 반드시 갖는다 했으니까 뭐 해야 돼? 1과 2를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3, 6, 9, 18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16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 16개에다 1과 2를 다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죠. 1과 2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1과 2를 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아니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X하고 A가 뭐래? 같지 않다 그랬잖아. 그치? 그 말은 뭐냐면 X하고 A가 같지 않다라는 것은 X에는 A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돼? 강민 이해돼? 조금 헷갈려? X는 아. A가 아니라서 한 개 빼주는 거. 그렇지. X는 A가 될 수 없으니까. 왜 한 개 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무슨 봐봐, 이거야. X하고 A가 같잖아요. 네. 그러면 걔는 이 원소 전체야. 네. 1에서부터 18까지 원소를 갖고 있는 거. 근데 여기 16개에는 얘를 포함이 안 해. 전체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걔를 하나 빼줘야지. 아. 응. 아. 쓰인 이해돼? 됐습니까? 다음 유형 13번. 자, A. 이거 뭐 A야? A의 원소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찾을 수 있죠? 2라고요. A라는 원소는 2하고 5. 그죠? 그 다음 B. B는 2차 부등식이네요. 얘는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다 풀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차 부등식이죠? 그지? 왼쪽에 2차식이고 그냥 부등호 있으면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왼쪽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부등호 그대로 써주시고. 이게 2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자, 그 다음 작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배웠어? 얘가 부등호가 작아.
작다와 크다 두 개로 나뉘. 얘가 그리고요. 그리고 지우성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나 보네. 아니 제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 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어. 5보다 작거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x 몇이야? 5. x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작을 때는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설명을 해줄게. 봐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이면서 지금 5하고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게 맞아? 네. 그치? 두 개 실근 갖고 있고 아래로 블록이면서 x축과 만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네. 얘가 5죠? 네. 그러면 봐봐.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y는 0인 거야. y는 0이 의미하는 게 뭐야? x축이잖아요?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사이에 있는 거야. 사이에. 알겠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왕 나온 겸에 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맞아요. 큰, 크, 작작.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큰 것보다 크니까 5보다는 커야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왜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해당하는 x값들은 여기지. 5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커야 되고요.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돼. 뭔지 이해돼? 그래서 작을 때는 사이에 있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을 때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럼 끝이야. 쉬운 2차 부등식 풀이죠. 그치? 이거보다 어려운 것도 있죠? 그거는 그때 나오면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얘 풀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x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5 사이. 또는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큰 걸 오른쪽에 써주면 되니까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근데 x가 뭐래? 이거에 해당하는 정수래요.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죠? 1, 2, 3, 4, 5까지. 이렇게. 그랬을 때,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가 X에 포함되고 B가 X에 포함된다. 그거. X가 B에 포함된다. 그거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자, 얘 그냥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 X라는 집합이 A를 포함해야 돼. 그러면 A를 봐봐. 그럼 X는 2하고 5를 원소로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X는 B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X는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중에서 가져야 된다고. 포함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척의 기준에서는 2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뭐 해야 돼?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32개.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원소 32개에다가 2하고 5를 다 뭐해? 넣어줘. 그러면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죠? 네. 그 다음에 B에 포함되지? 네.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 뭐가 잘못돼요? 어? 뭐가 성립하냐고? 그러니까 A라는 원소가 X에 포함이 돼야 돼. 그 말은 X라는 부분집합은 X는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2하고 5를 제외해. 그리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럼 몇 개 나온다고? 원소가 지금 5개니까 2의 5제곱 32개 에다가 2하고 5를 다 넣어줘. 그럼 2하고 5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B에 포함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2개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정리.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나왔어. 포함관계가. 그러면은 얘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 안에서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6제곱개. 아니 5제곱개. 32개.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다 못 풀겠네. 3개 남았는데 뒤에가 조금 어려워서. 자, 유형 14번. 자, x바 x는 3k래. 근데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원소는 뭐가 있어요? 3 6 9 12 15 18까지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 자, 거기 밑줄 빡 치세요. 3 또는 6. 3 또는 6. 이 중요한 포인트죠. (1번하고) (2번은)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3과 6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 몇 개가 돼야 돼? 2에 하나 둘 셋 넷. 3하고 6 제외하고 하나 둘 셋 4개 남죠? 그러니까 2에 4제곱개야 얘는. 근데 얘는 뭐랬어? 3 또는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선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에 5제곱이죠? 3을 제외하고 원소의 개수의 제곱개. 이해돼? 그 다음에 6을 포함하는 건 몇 개예요? 2의 5제곱입니다. 그런데 잘 봐봐. 여기에 2의 5제곱에는 6도 포함하죠? 우리는 지금 3만 뺐는데 6은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여기에는 3을 포함하고 있겠지. 그러면 두 개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뭐가 겹칠까?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포함되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6도 있을 수 있지. 얘는 6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3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3 또는 6이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두 개가 겹쳐 안 겹쳐? 동일한 원소의 개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게 뭐야? 3과 6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얘를 뭐 해야 돼? 빼줘야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죠? 손 이해돼? 3 또는 6이면 저 2의 5제곱 어. 구할 때 3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렇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왜 겹치는 게 3하고 6하고 동시에 포함하는 거. 6 혼자서는 아니에요. 6 환자선 여기 있잖아. 얘는 3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6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지만 얘는 3, 6 있어요, 없어? 있어. 얘 3, 6 있어, 없어? 있어. 겹치잖아, 두 개가.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한 번을 빼줘야지. 그렇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라고 연결시키면 좋냐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우리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100 이하에 뭐가 좋을까? 3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2의 배수인 거. 얘 경우의 수 어떻게 찾아? 3의 배수 총 몇 개야? 33개. 그 다음 2의 배수 몇 개야? 50개. 그치? 그런데 6이 겹쳐 안 겹쳐? 겹치잖아. 3의 배수이면서도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6의 배수가 겹치니까 뭐 해야 돼? 6의 배수를 빼줬어야 되잖아. 몇 개야? 16개? 그래서 더한 다음에 뺐잖아. 우리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찾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3 포함하는 거, 6 포함하는 거 찾았는데 얘는 3, 6 포함되고 얘도 3, 6 포함되고 겹친단 말이야. 한 번. 원래 두 번 겹치니까 한 번만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 빼주는 거야. 2의 제곱을. 이해됩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이해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